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이 FM 알렉산더가 말하는 이 7대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오늘 강연을 듣더라도 이것을 자기 안에서 이론화하고 관념화하지 마세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몸으로 시행착오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다 7대 원리를 딱 설명드렸을 때 머리로는 이해될 거예요. 몸으로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더 자꾸 나서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7대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그냥 개요죠.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를 잠깐 담고 있나,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 정가운데 보시면 non-doing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 앞에 non자를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doing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언가를 행위를 말하는 말인데, 이거는 잘못 습관화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습관화해서 나타난 긴장들이 배어난, 그래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do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자는 이거를 동양 철학적으로 너무 해석하셔서 노장 사상의 무의론하고 너무 결부시키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습관화한 행동을 doing이고, non-doing 또는 undo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doing less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less and less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이 외곽을 두르고 있는 6가지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즉 습관에 의해서 괴로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제심, inhibition,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 또는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보류하라. 억제하라가 아니에요.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누군가가 엄청나게 자극을 줬어요. 막 스트레스를 줬어요. 누군가가. 잘 아는 어떤 동료가.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포즈라는 방법과 노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욕 나가고 막 이렇게 행동 나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지 하고 말 안 해요. 일단 해버리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완전히 몸에 배고 입에 배어진 그런 표현들이 많죠. 자, 아무튼 이니비션을 해야 되는데 이니비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니비션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즉 자기 흥분을 안치고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지금 막 주먹이 쥐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감정이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중추 조절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중추 조절은 이제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충동 조절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면 충동이 더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충동이 가라앉아요. 중추 조절이 되면 예전에 한 100만큼 흥분했으면 한 50 정도 흥분이 잦아들어요.
화를 100만큼 100번 낼 것을 50번 낸다는 거고, 짜증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머리와 척추와의 이 시스템만 잘 연결해주고 근육들이 잘 이렇게 적절한 말랑말랑한 텐션을 가질 수 있는 정도만 해줘도 내 호흡이 되면서 내가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 중추 조절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중추 조절이야말로 직접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FM 알렉산더가 9년 시간 동안 알아낸 거예요. 9년. 생각해 보세요. 9년을. 삼면 거울을 놓고 자기를 계속 관찰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다 너는 미쳤다.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내내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정신병원 아마 전화할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근데 9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FM 알렉산더의 어머니만 내 아들을 믿는다.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자기는 확신한다 하면서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중추 조절은 디렉션, 지시어라는 걸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회복되더라. 여기가 꽉 굳어있고 어깨가 굳어있고 횡격막이 안 움직여서 호흡도 짧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억지로 막 스트레칭하고 막 해서 안 되던 것이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어떤 이런 멘트를 먼저 주고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고 허용할 시간, 몸이 허용할 시간을 부여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네트워크 되면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본래 같이 기능하던 시스템이니까 하나의 그 인테그레이션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긴장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목적의식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 목표, 결과를 획득하려고 하는 그 충동을 거의 동물적으로 일어나죠. 이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찰해야 돼. 내가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지 않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를 알아야지 이 목적의식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바로 긴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목적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과정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의자 보자마자 어떻던가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그랬어요.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좌석이 하나 탁 나오면 무조건 가서 그냥 앉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지 다리가 피곤한지 꼭 앉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가서 앉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학습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목적의식, 의자를 보는 순간 나에게 온 자극은 빨리 가서 저 자리를 차지하자. 그리고 편하게 가자. 나에게 이롭다. 이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원리가 나오죠. 자, 이건 뭐 어려운 말인데 오늘 간단하게만 합니다. 감각인식 오류라는 게 있는데 그 감각인식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빠지고 그 느낌이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러한 판단에 선입견을 갖고 먼저 빠져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판단력을 더 샤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의 판단도 잠깐 보류하라는 거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너가 지금 뭘 판단하고 있는지 어떤 선입견이 있거나 또는 어떤 학습된 어떤 신념이 있는지 너 자신도 모르게 당연히 그게 좋아. 당연히 그 제품은 뭐 무조건 좋을 거야.
그 사람은 100% 믿을만해. 이렇게 자기 느낌만 믿고서 하는 것.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합리적 또는 이성적, 합리적, 이성적 선택.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내 직감에 맞춰서, 내 필에 맞춰서 그냥 막 하는 거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서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반복된다면 something wrong. 너의 그 맞다고 하는 그 착각을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용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현재에 돌아와라. 현재에 와야만이 온전히 상황을 봐요. 그것이 바로 진행 과정의 원리인데요. 현재에 와서 한번 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행 과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7개의 원리를 제가 지금 대충 설명했는데 이거 뭐 이 말뜻 안다고 해서 뭐 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잘 걸을 수도 없고요. 의자에 잘 앉을 수도 없고 잘 뛰지도 못하고 수영을 더 잘하거나 이런데 이걸 이해했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원리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중추 조절, 디렉션, 이니비션. 이 3가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쭉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앉고 일어나고 돌아다니는 거 자유롭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의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그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후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죠? 발이 몇 개가 땅에 닿여 있나요? 3개이신 분. 또는 하나이신 분. 2개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 something wrong.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막 한다면 그건 something wrong.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편하게 서짓는 거지. 이 구조 자체가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이 있어서 얘가 그냥 저절로 쓰는 거지. 내가 이걸 막 조절하기 위해서 막 애를 막 써야 하고 막 땀을 삐질삐질 해야 되고 그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거 한다라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민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AT는 잘 돼요. 막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서 뭘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뭐에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 이 의도가 뭔지, 자기 욕구가 뭔지, 내가 되게 바른 자세를 되게 갖고 싶어 하는구나. 누군가가 내 자세를 보는 거를 되게 하는구나. 그 충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앉으세요. 자,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듯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다리 편하고 허리 편하자고 의자라는 사물을 만들었는데 앉아 있으면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중추 조절. 쉽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머리, 여기서부터 우리의 머리, 두상 안면부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다 몰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 코, 입, 귀, 피부를 포함하지만, 그리고 뇌, 이 모든 감각을 다 종합 정리하는, 해석하는, 인지해서 하나의 명령체계까지 만들어내는
이 감각기관이 두상 안면부에 다 집합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이 어떠한 방향을 찾고 저기 먹을 것이 있다. 난 저게 관심이 있어. 저게 호기심이 가는구나 할 때 그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가지 다리가 먼저 가고 머리가 먼저 가지 않죠. 골반이 먼저 간 다음에 엉덩이가 먼저 간 다음에 머리가 가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눈이 먼저 거기를 타겟팅을 하고 그 방향을 알고 공간적 거리를 인지하고 가요. 그런 거를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척추가 뒤따를 때 사지가 팔과 다리가 자동적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잘 진행되게끔 우리는 진화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진화했어요. 수만 년 동안 진화했어요. 이런 다른 동물들처럼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아까처럼 우리는 직립했어요.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호모 사피엔스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지구 생태계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섰기 때문에 서서 많은 도구들을 쓰고 만지고 들고 메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 중추 조절이 어렸을 때는 되다가 어른이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의자를 사용하잖아요. 의자를 쓴 뭐 한 3, 4년만 딱 써도 아이들의 중추 조절이 다 망가져요. 더군다나 또 좀 안 좋은 의자, 이렇게 뒤로 지금 쭉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밀리게끔 되어 있는 의자들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머리와 척추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추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추 조절이 무너지면 호흡, 혈액순환, 소화, 배설, 그리고 신경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구조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라고 하는 지시를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어떤 몸을 사용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뒤로 걷지 않고 옆으로 기지 않고 앞으로 내 눈이 앞에 달렸고 앞을 보게끔 돼 있고 내 손이 뒤로 가지 않고 앞쪽으로 항상 물건을 잡고 움직이고 사용하지 다른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방향에 대한 아주 신경학적인 발달이 굉장히 강해요. 좌우보다 뒤보다 앞에 대한 부분이 언제나 타겟팅 되는 거예요. 이제 중추 조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언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지금 언어적 메시지에 의해서 진화했어요.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긴 이야기인데 언어를 매개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간접적으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다이렉트 방법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주고 곧바로 자기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이렇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두잉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손을 대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이걸 하지 말라고. 자꾸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내 목이 자유롭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 작용을 하지 말게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끔 자제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디렉션을 주고 몸에게 허용한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이 몸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머리를 앞과 위로 향하고 척추가 길어져. 그렇게 하면 되나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정신적으로 소위 말하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거예요.
선택만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몸이 생체 조직들이 실제로 반응해 줘야 돼요. 신경화학적인 게 다 순간순간 다 반응을 해야 우리 몸이 움직이듯이 온전한 행동의 선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중추 조절은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연결시킨 다음에 내가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정신없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급하니까 막 하는 게 낫겠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 같은 경우, 와 이것도 맛있겠다, 야 이것도 좋다, 야 이것도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뭐 예쁘겠다, 막 사다 놨을 때가 바로 중추 조절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는 여유 있게 숨을 쉬면 조금 더 하나는 더 생각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너무 부피가 큰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잘 들 때가 있고 정말 안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러면 휙 넘어갈 때가 많아요. 5개의 디렉션이 이렇게 기본이 있습니다. 이걸 프라이머리 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내 목이 자유롭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잠깐 편하게 앉으시고 또는 쓰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볼게요.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네, 다음. 자, 자제심은 이 포즈라고 하는 방법과 노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직접 해봐야 돼요. 잠시 무엇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멈추는 거예요. 근데 멈추는 게 딱딱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숨을 쉬고 그 리듬을 유지하고 대신에 내가 즉각적으로 그 목적으로 향하는 그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인간은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동물도 목적이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은 반드시 합리적 이유가 대부분 있어요. 배고프니까 식당에 가는 거고, 외로우니까 연인을 찾아 나서는 거기도 하듯이. 그래서 잠시 멈출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요즘 시대는 무조건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나에게 기분 나쁘겠어? 바로 반응하고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바로 충동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역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의 전 문화가, 이 문명이 충동을 어떻게 조절할까에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유용한 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약물도 나왔고, 전기자극요법도 있고,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우 하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하려 할 때 노우라고 하는 신호를 줘서 인터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또는 충동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FM 알렉산더의 명언이죠. 나의 기술은 자극에 대한 원치 않는 반응을 자제하는 것에 기초한다. 이것은 인간의 습관적 반응에 대한 제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목적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행동은 특정 조건에 대한 동물적 충동과 감정, 학습된 신념에 의해서 언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들 생각하셔도 돼요. 뭐 중고등학생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아직 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그 친구들은 저거 사줘, 저거 가질래? 바로 그렇게 하듯이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충동으로 느낀 것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행동 특징들이 많고요. 성인이 돼서도 당연히 많습니다.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 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주의 깊게 자신의 언행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많은 문제에 휘말려 버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FM 알렉산더가 바라보고 있는 고통의 근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을 받지? 왜 삶이 온통 고통인가에 대한 퀘스천 많이 가지시잖아요. FM은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습관 때문이다. 너도 원치 않는 걸 너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그게 괴롭지 않겠어요?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원치 않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니까 번뇌라고 말을 했던 거고, 원치 않는 감정이 계속 가슴에 머물러 있어요. 그 슬픔이 계속 가시지를 않아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이 악성 루트를 끊는 방법이 알렉산더 테크닉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극되는 잘못된 반응을 자기의 의식으로 자제할 수만 있다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줄 것이다.